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로편의 한국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제 방송 한번 봐주시고 식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방송 저 논평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비슷하면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모더나, 그야말로 차질을 빚어가지고, 우리 국내 지금 백신 접종이 그동안에 4주 있었는데, 이게 한 2주 정도 늘어나가지고, 2차 접종을 6주 정도로 하는 걸로 지금 굉장히 느슨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모더나 측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을 최근에 파견해서 후속 협상을 했습니다. 이 후속 협상 결과 정부 당국에서요, 방금 전에 보도를 했어요.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01만 분이요, 이 9월 초부터 2주에 걸쳐서 9월 첫째부터 첫째 주까지 701만 회분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1만 회분이 9월 첫째 주까지 이제 우리 국내에 도착하는데, 1차분 101만 회분은 내일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600만 회분은 이후에 2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7일 날 들어온 것이 130만 회분이라고 합니다. 이걸까지 쭉 합치면 9월 첫째 주까지요, 총 831만 회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8월에 우리한테 주기했던 공급량, 조금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은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회복을 했다,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9월 물량도 모더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우리 정부가 모더나 측으로부터 도입할 계약 백신 양은요, 총 400만 회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당국에서는요, 이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하는, 이것이 1차 목표치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까지는 2차 접종 완료일이 50% 전까지 끌어올린다. 지금 현재 50%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까지 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50%예요. 그래서 이게 1차 접종을 추석 때까지 70% 올려가지고 10월 초순이 되면 이 접종 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2번 접종을 받는 것을 접종 완료라고 합니다. 방역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10월 초까지 접종 완료를, 즉 2번 다 접종을 한 우리 국민을 한 절반 정도로 수치를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루마니아에서 우리가 이 45만 회분을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부를 하는 건지 수합인지 모르겠다, 정부 당국이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외교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냥 뭐 기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합 협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통계를 보면요, 루마니아의 백신 접종률도 우리 한국처럼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정부 당국에서는 맨 처음에 작년에 우리도 이 방역 협조를 많이 해줬다, 장비도 좀 주고 여기에 대한 답례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공짜로 그렇게 주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수합 협정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은 루마니아가 우리 정부한테 이렇게 45만 회원을 주냐, 제일 큰 건요, 우리 국민들도 한동안 이 백신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불신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셌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맞기 시작하면서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근데 루마니아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백신 접종 거부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 불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정치 불신, 문재인 정권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못 믿으니까 안 맞은 건 아니에요. 똑같이 이 루마니아에서도 이 불신이 컸고, 그 다음에는 이 방역 정책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역 정책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이 도입해 나간 백신이 좀 남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백신이 남으니까 아일랜드에 대해서는요, 70만 회분을 팔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루마니아의 경우는요, 몰도바라든가 데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 50만 회분을 기부를 했고, 또 덴마크에는 110만 회분을 팔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에는 70만 회분을 팔았고, 그리고 베트남에는 10만 회분을 기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모더나, 또 이 파이자,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 쪽으로 또 직접 이 공급받기로 약속한 계약이 또 아니면 받고 싶어하는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백신을 지금 나눠 들어가는 나라, 이 여력이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제 거꾸로 들여오는데 힘을 쏟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신 문제는 대충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풀어드렸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언론법, 언론중재법이죠. 그 다음에 사업법, 이번에 이제 3대 악법이잖아요. 3대 악법,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지금 언론중재법과 이 사업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김기현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수단이 그렇게 똑부러진 수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 소송도 하고 한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우연 문제 김의원 원내대표 판사 출신한 거 다 알죠. 그런데 판사 출신이고 뭐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연 심판은 누가 심사하죠?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요. 근데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진보 현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요한 거 3분의 2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9명 중에 6명이 진보 판사들인데 무슨 재주로 이걸 받아오냐고요. 공수처법 이거 우연 요소 있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헌재 올렸잖아요. 헌재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 헌소를 했는데 이거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연소송 제기하면 마치 만병통치약같이 우연소송 하는데요. 우연소송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한테 내가 싸웠어. 법률적인 투쟁까지 했어.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투쟁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요. 전부 몸살에게 바꾸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한번 혼났잖아요. 전부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겁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한번 놀라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니까 비폭력 단식 투쟁을 하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헌재 소송 지낸다? 아니 그 사이에 국회에서 입법 딱 방맹이 3번 두들겨갖고 딱 정부로 넘겨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우연 판결 헌법재판소로 나오면요 금년이 갈지 내년에 대선 끝나고 결론이 날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예. 공수처도 이미 공수처 탄생했는데 탄생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야 그건 우연 아니야 판결 나왔잖아요. 똑같은 나쁘게 얘기하면요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요. 국민한테 투쟁한다는 모양새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아예 투쟁을 포기하고 도장 빡 찍어주십시오. 예, 차라리 그게 당당하게 우리 힘이 없어서 그렇다. 수가 작다. 이제 저는 도대체가 이해 안 가요. 아니 조국 때는요 삭발 투쟁이라고 했어요. 이제 삭발도 안 해요. 삭발한다고 누가 이거 대단한 거 하네 생각할 사람도 물론 없어요. 전혀 투쟁력이 없다. 저한테 문자 많이 온다니까요.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어디 휴가 갔냐고 뭐더라고 앉아있냐고 많이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법 투쟁한다. 국민의힘에 법률가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탁상공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 아까 얘기한 사업법 이거 제대로 국민한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이 홍보를 비판 논리 문제점 많이 하고요. 제대로 실력 행사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세종 부원법 이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과다 행정비용으로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또 신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여 투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그 다음에 헌법 우연소송 이거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집권 여당이 너무나 무식하고 수의 횡포에 수적 효력에 거기에 쪽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제대로 민주정치를 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설득과 합리적 투쟁, 이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소송 제기하는 게 통해요. 근데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념에 빠진 정당이라서 안 통한다.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지나치게 아니하다는 측면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야당의 생명력은요, 투쟁력이 달려있어요. 비례해요. 여러분들 둘기 사건은 뭘로 했어요? 김성태 대표 혼자서 목 내놓고 투쟁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김성태 딸 KT에 취업한 거 특혜 의혹이다 해가지고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던져가지고 김정수가 아웃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1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얘기인데 그거 하나를 못 배우는 국민의힘 누가 야당으로 칩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네. 이 정도로 해서 이 말씀은 마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죠. 권영세 위원 사선 의원인데 이번에 이 조선일보하고 월간조선하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과 최재형과는 서클 형사법 밖에 이 서로의 사이고 굉장히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누구를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게 가깝다고 해서 편들 수는 없다. 공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선 진행 과정에서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갈등 상황이 초래가 된다면 본인이 공정한 중재자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윤석열 총장은요,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아주 활달한 이 사회활동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법률가이지만 법률 외에도 사회과학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독서도 토론도 즐겼다라. 그리고 또 좋은 의미에서 고집도 좀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한다. 그러면 뭐 주당이냐, 뭐 술 많이 먹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토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많아서 본인이 중매까지 쓰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이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좀 군인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최재형 감사원 아버님이 이제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엄숙하고, 그래서 좀 군인 같은 느낌이 좀 많았던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두 분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하는데, 여의도 정치하면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안 좋은 그런 정치인도 있지만은 훌륭한 정치인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구태 정치는 버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의도 정치 자체를 배척하면 그야말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노하우를 배우는데,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권영세 의원의 입장은 이 갈등 국면이 왔을 때 본인이 중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희룡 의원이 최근 아주 이 공격 포인트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MBN 정답의 시사 스페셜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 최재형 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윤 총장한테는요, 당에 일단 들어왔는데 정책은 안 만들고 왜 개파만 만드냐. 그리고 국정 철학이,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 그리고 국정 비전, 이런 걸 지금까지 보면 별로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래서 말은 좀 심하게 하지만 이대로 가면 큰 틀에서 본인이 우위에 서서 선 상태로 경선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한테 거꾸로 협조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최근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법무장관 시킨다고 무릎 꿇고 봐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글쎄요. 지금 지금 이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강동으로 나오는 이유는 4등 안에 주려고 한다. 그 정도로 지금 원희룡 지사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지금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자들,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자들도 윤석열 총장 자기하고 스파링 파트너가 되라. 1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어떤 토론 능력,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축적, 이런 거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희룡 지사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비판의 칼날을 굉장히 지금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가 이 노이즈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기사들이요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김병주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병주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입장을 자주 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 비판도 바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은 내년 대선 첫째로 그렇게 야당한테 쉬운 선거가 아니다. 5.5 대 4.5로 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하고 다르다.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과거의 실정, 이 비판 차원에서 이겼지만은 대선은 그런 보선하고는 다르다. 미래 지향성, 미래의 정책, 미래의 비전을 보고 국민들이 선거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지나친 긍정적, 낙관적 생각은 금물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지대하고요, 단일화를 꼭 해야 되고, 이 단일화 과정에서 흥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왜 본인이 5.5 대 4.5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요, 민주당에서도 어차피 경선이 끝나면 이제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문, 반문, 입장을 쳐야 되는데, 아니 야당 후보도 비문 반문이고 여당 후보도 비문 반문이면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 여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면 이재명, 이낙연은 이낙연, 네가 후보가 된다면 이낙연은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재명이가 된다면 이재명이를 여권 후보로 보지 않고 문재인의 실정을 비판하는 야권 후보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하겠다는 지금 야당 후보들의 이 프레임,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의미 있게 하려면 정권 심판 플러스 미래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이 미래 비전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야권 후보들한테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야권 주자들이 현 정권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더해줄 것이다. 그리고 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일가를 또 하고 있는데요. 혁신을 해야 하고, 지금이 얼마나 좋을 때이냐. 혁신을 하라. 그러면서 일정 부분 요즘 당의 분란 상태, 그건 내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을 하고, 이미지 쇄신, 혁신 작업, 이런데 말하자면 이 정력을, 에너지를 집중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제3지대하고 단일화 지켜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확장성의 이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 군소 후보들 굉장히 이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거나, 지금 윤석열 총장 이런 강 후보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현재 최재형, 윤석열 모든 측으로부터 이 넘코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캠프에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어느 쪽에도 가지 않는다.
나중에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하겠다. 근데 지금은 이 당내 경선이고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했는데, 그래서 당을 대표했는데 어느 특정 캠프에 선다는 것이 그게 전례가 되면 좋지 않다. 그리고 캠프라는 것은 매우 시끄럽고 내부 활동과 분쟁이 많은 거다. 캠프에 좌장을 한다는 것은 분쟁에 휘말리는 일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걸 관리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조언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조언을 구해오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특정 캠프에 직접 몸을 담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최근에 연거푸 비판하고 있어요. 혁신을 뒤로하고 얕은 정치적 개선이나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 이 반대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공정성에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부패하고 부도덕하거나 노예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젊은 리더십의 참신성도 굉장히 훼손되어 있다. 기대는 이제는 어느 순간 리스크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 이준석 대표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공정성, 그 다음에 역량, 그리고 지금 현재 야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돼, 특정 후보의 선호, 유불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요, 조금 억울한다 하더라도 저는 참아라, 말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국민한테 밝혀라. 그리고 여전히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대변인 통해서 사과했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통해서 사과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뭐 여당의 풀악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얼마나 비판이 많아요. 이런 비판을 무서운 메시지로 좀 알아들어라.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의 힘이 살아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선관위원장 26일날 선관위 출발하는데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이제 선관위원장이 누군지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23, 4일인데. 그러면 이 선관위원장이 또 다른 폭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23일날은 대구에서 말이죠, 윤사모가 이준석 사퇴하라, 이런 아예 집회를 갖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준석에 대한 존립 기반이 말하자면요, 이 당내 뭐라 그럴까요, 뭐 인기라고 할까요, 당내 뭐 인기라기보다도 당내 불만이 그만큼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중하게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그 국민의힘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방금 내가 열어보니까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 탈당하는 게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이준석, 하태경, 유승민 내보내고 난리들인데 왜들 이러십니까? 예.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준석 제발 좀 나가라. 배신자 유승민 손잡고 나가라. 예. 국힘당을 싫어했었냐. 그리고 거짓은 정직함을 이기지 못한다. 유승민 왈 이준석 채출하면 대선 필패라고 떠들고 있네. 외시 유승민아, 이 간신 XX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열받아 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 반역자는 누구냐. 예. 그래서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하여 야권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노력해도 따뜻한데 대선에 분탕질을 한다. 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잘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하겠느냐. 예.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꽉 차 있어요. 지금 아이고, 이렇게까지 많이, 예? 엄청나게 많은 정권 교체 가로막는 최악의 무능한 당대표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지금 안 떠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준석, 조국, 이재명, 황교의 공통점, 자기가 배설한 오물, 남이 얘기했다고 하게, 책임은 남에게, 영광은 내가, 잘못은 남에게, 이런 비판물이 지금 아주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빠르게 지금 내고 있어요. 교활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당대표 사퇴하라. 유승민 말장난 그만하라. 누가 이준석을 흔드나. 이준석은 군입대에서 정신 차리고 애국시도 좀 배우고 여의도 좀 배우고 인간이 먼저 되라. 예. 그리고 이준석이 손학규 이정현한테 대표직 사퇴하라고 노래 불렀지, 제발 네가 사퇴하고 유승민이나 선거운동해라. 이준석이 왜 찰떡선이 없어 보일까? 이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국민의힘 이 게시판에 이런 국민의힘 당원들의 불만 정말요 이 엄중한 메시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 엄중한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했잖아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예, 우리 국민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기대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 접을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엄중한 메시지로 이준석 대표 각별히 유의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논평이 마음에 드시면 꼭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